일입니다. 목표자 K 권예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탄대로 권예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대남 우회전의 김찬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전 투표하는 거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는 그 딸 동조 씨하고 같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재명이는 그 주변에 그 청년들이 2명, 3명인가 있어갖고 딸 아들인가 하고 아들도 딸도 있나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가족이.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이 투표하는 걸 늘 봤는데 혼자서 하거나 부부가 하거나 또는 가족과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옆에 들러리로 세워놓고 투표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이재명이가 2030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좀 보여주고 싶어서 코스프레로. 그래서 저기 어제 원하는 대로 예. 20대 박준영 씨가 예. 이재명을 응원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요? 일단 이재명 화이팅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카리나 화이팅, 코끼리 이렇게. 그리고 나올 때는 더 멋졌습니다. 일단 윤 어게인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이재명 화이팅, 아드님 화이팅, 형수님 화이팅. 이재명의 가족을 다 응원해줬어요. 그 끌려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딱 그 발언 하고 나서 뭐 경호원 그리고 뭐 경찰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예. 그 발언을 했던 한 50m 외부까지도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막 법적인 위협도 받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도 되게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예. 이번에 투표하러 같이 간 2030 그 코스프레 청년들도 네. 아마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투표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권양 대표, 우리 청년들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사전 투표율도 투표율이고 청년들의 투표율이 되게 낮습니다. 저희가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2030 세대가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40대, 50대, 70% 투표율에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2030 세대가 진짜 지금 투표에 어쩌면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근데 별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네, 그 2030 세대가 특별히는 그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치에 참여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정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 혹시 본투표 해야 되겠다고 다 지금 벼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방대에도 확실하게 청년 비율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반대를 하면서 나왔던 그 청년층의 지지가 굉장히 집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에서 청년들의 표집보다는 본 투표에서 되게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 권영 대표 탄탄대로에 오늘 이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사전 투표 다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본투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청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여서 지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목 무슨 이벤트입니까? 네, 그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을 이제 함께 데리고 와서 좀 홍대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예. 정치에 대한 그 장벽을 낮추고 관심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대에서 7번 출구 앞에서 합니다.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또 청년들이 이 소음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즐길 거 즐기고 함께 정치 참여를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좀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더 반복적으로 해서 지선 때나 총선 때 또 그 다음 대선에도 저희가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대 입구 역 7번 출구요. 네. 저 사일런트 디스코면은 노래 없이 춤을 춰요? 각자가 그거 이상하겠다. 네.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라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헤드셋을 끼고 여기 저기 인이어나 이런 헤드셋을 하고 자기는 들을 수 있고. 네, 근데 네. 홍보에는 도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신촌 앞에서 했었잖아요. 이거 네. 비슷한 행사들을. 네. 근데 대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옆에 있는 그런 인생 네컷 사진 같은 거, 스티커 사진 같은 거 막 같이 찍고 있는데 이제 길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가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전 투표율은 낮지만 본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고 이걸로 설득이 됐을 때.
근데 길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리는 안 되는데 춤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쟤 뭐 하나 싶어서라도 네, 맞습니다. 보면서 또 홍보도 되고 투표 참여도 되고 또 정치 고관여층들이 청년층 사이에서 홍대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아지면은 관심을 가지면 이재명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제 이 유시민이가 마침내 나타나서 망언 폭언을 한 보따리 풀어놨는데 김어준이랑 그 설란영 여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고 거의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거 설란영 여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워낙 이제 네거티브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 들추고 싶으면 또 아무리 들춰도 들출 게 없고 오히려 자기와 관련된 미담도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자신도 뭐 덕을 본 그런 미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란영 여사만 이제 공격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좀 역한 건 계급 의식을 가지고 아주 지금 이렇게 뭐 노동자 출신에 대해서는 깔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출신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다니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지.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는 저는 유시민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60이 넘으면 내가 썩는다고. 예, 그 모습을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유시민의 망언에 대해서 특히 그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권혜영 대표? 박사님 제가 한번 읽어봐도 예, 될까요? 그러세요. 유시민이 예. 해온 말을 제가 3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네. 남편 뒷바라지하고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게 됐을 것이다.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연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다. 이래서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은 어머님들과 여성단체분들이 다 들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난영 여사님이 보여주시는 대선 지원 행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의 그 업을 함께 이렇게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나오시는 모습인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부양이 필요하고 지지가 절대적인데 이런 헌신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이것이 마치 개인의 자랑인 것처럼 신분 상승하는 것처럼 주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모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이번에 단체 고발하셨던 정치하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도 자신의 어떤 이 어머니라는 위치를 폄훼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유시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쵸. 예. 그리고 뭐 사실 유시민이 막 깨어있는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 제일 꼰대다.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2030 청년들 특히나 뭐 여성분들이 많이 화날 만한 얘기인데 요즘 솔직히 여자분들이 더 알더라고. 진짜 공부 한번 할 때 노트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뭐 옛날에는 막 악필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진짜 노트 정리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하시는 건데 설난연 여사님께서는 일단 본인의 그런 노동 활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했거든요. 뭐 자녀를 도박꾼으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뭐 음란물 댓글 쓰게 키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지금 공격해야 될 대상이 설난연 여사가 아니라 본인이 정당 지지하는 사람의 그 와이프부터 제대로 검증할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지금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지 않나. 너무 말씀해주신 대로 60세가 넘어가지고 조금 그런 발언을 본인이 돌려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망언이 버릇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태자면요. 그 지금 정말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너무 딱 와닿는 사례가 그 설난영 여사가 옥바라지를 하면서도 자녀를 잘 키웠다는 걸 어제 우리 동주 씨가 영상 편지로 맞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정말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말 또 기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회복지사 두 부부를 또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역할을 어머니가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다 무시하고 대학생 노동자하고 찐 노동자는 다르다라는 식의 그 격차를 만들어서 이 보는 유시민의 세계관은 정말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문수 후보의 딸 동주 씨의 영상 편지 저희 고정 TV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다들 울컥울컥 한다고 그러시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 이게 그 유시민의 이 망언 이것도 이거지만 그 3차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 얘기들 중에는 뭐 이 젓가락 뭐 코끼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막 역겨워하고 또 괴로워해요. 하는데 저것들 종북 주사파 저쪽에서 나오는 해명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서 이미 다 죗값을 치렀는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일처럼 얘기하냐.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애초에 젓가락은 이 여성을 염두에 겨냥한 게 아니라 남성을 겨냥한 것인데 왜 이걸 거짓말로 여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해명을 들으면은 이게 더 황당한데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는 사과예요. 저 젓가락 볼 때마다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젓가락 볼 때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이거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 왜 언급하냐고 이게 무마할 일이 아닙니다. 아 이런 참네 정말 어떻게 내가 40년 선거란 선거는 다 이렇게 취재도 하고 평론도 하고 있는데 이 선거 막판에 코끼리 논평하고 젓가락 논평하는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네? 진짜 마음 아프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네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안양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네. 유세를 하셨는데 그 전에 네. 청년 연설자로 섰을 네. 때도 이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도 뭐 네. 젓가락, 코끼리 그래가지고 제가 연설할 때도 뭐 이재명 아들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을 때 물론 이준석 후보도 그 토론의 장소에서 좀 공식 언론사에서 발언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일 메인이 되어야 되고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이재명 가족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어떻게 젓가락을 보면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가 흐르지 않나. 예. 저도 뭐 예전 감옥살이 할 때 그 뭐 전과 10범은 그냥 양반이고 뭐 20범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강도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나는 집안이 이렇게 전과 막 그냥 이런 거 나도 처음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아예 여기는 이제 범죄 가족에 이재명이 범죄 수괴가 된 거예요. 예, 범죄 우두머리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젓가락 문제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이재명의 거기에 대한 태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재명은 과거에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과가 도박에 대해서만 사과했어요. 그때도 이미 어떤 성매매 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도박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성매매 후기 글 쓴 것에 대한 어떤 불미스러움에 대해서도 뭔가 숨기려고 하면서 성매매를 실제로 하진 않았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거가 있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기자에서 백브리핑에서 보인 태도였습니다. 정말 뭐 말하자면 지금 이 어떤 성적인 문제와 도박 문제 중에서 성적인 문제는 아유 우스운 일이야. 도박은 좀 미안하네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요. 우리 이대남 우회전 김찬혁 대표님 유세 현장을 계속 취재하죠. 네, 유세 현장도 취재하고 가능하면은 연설자로도 쓸 때는 서고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권유 대표님도 현장 취재 계속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유세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일단은 어제 제가 갔다 온 곳은 번화가 경기도에서 이제 청년들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었는데 가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든 없는 친구는 일단 그런 거리에서 유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경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복 입은
그 청소년들도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이렇게 팜플렛을 들고 있다던가 또 놀란 것은 청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나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더 정치에 관심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현장 참여를 일궈내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했고 무엇보다 제가 대구도 갔다 왔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오셨던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토대 안에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 붙어 나가는 분위기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네. 예, 권영 대표. 예, 확실히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집중 유세하는 장소에서는 정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약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또 후보가 연설을 하면 네. 연설 정말 잘하세요. 제가 이제 그 캠프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김문수 후보는 연설 끝내준다 그 얘기를 이미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역시 현장에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봤었는데 네. 저 순발력도 있으시고 심지어 위트도 있으셔가지고 가령 뭐 어떤 측근 생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상대 후보와 이제 차별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좀 즐겁게 재밌게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현장에 힘이 있다. 현장에서 표를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권영 대표님. 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됐고 오늘까지인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동안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다들 경계하고 우려하고 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사전 투표 하루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서 저 고압적이던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일어난 사전 선거의 문제점이 세 가지였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사전 투표 용지를 가지고 그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기표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도 이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신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을 자신이 투표했는데 그 사람이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자진 신고는 아니고 정정하자면 다른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 신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남 대치 2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조합해 보면 자신이 그 사전 투표지를 받고 나서 다른 곳에 식당에 갔다 와도 또 자신이 투표지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 장을 더 받아도 이게 두 번을 투표했는지 세 번을 투표했는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진짜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고 세 번째 문제는 개표수가 그 투표 참관인이 개수한 수와 선관위 측에서 발표한 수가 몇백 배 차이가 지금 몇백 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부산 수영구에서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투표 참관인 분이 6시에서 6시 55분 1시간 동안 한 것에 자신이 투표 참관인이 기록한 것은 110개로 개수가 됐는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169표였습니다. 6시 55분부터 7시 55분까지는 기록한 거는 210표였는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315표입니다. 100표 이상 지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다시 7시 55분부터 8시 55분까지 투표 참관인이 개수한 거는 359표. 이게 딸깍딸깍하는 그걸로 개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측에서 발표한 거는 526표입니다. 이것도 약 200표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실 선거다. 근데 부정 선거는 아니다라고 선관위에서는 얘기했지만 부실 선거의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 선거 하기 너무 충분하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관위에서 이번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대대적인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지금 정말 부정 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지 이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뭐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봉투랑 이제 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미 반 접힌 투표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봤더니 또 이재명에게 날인이 된 투표용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좀 이상해요. 그걸 처리하겠다고 아마도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그 다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투표관리관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자자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 처리 방식에 공감이 안 가고 그 과정에서 경찰분들은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문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건데 그런 방식 자체가 선관위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그래. 아까 말씀하신 그 대치 이동의 케이스는 선관위 직원이 2번 투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참관인 2명이 복수로 이제 저 사람 아까 했는데 또 한다라는 식으로 문제 삼아 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 신고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그 사람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선관위에서는 저 사람은 기간제 공무원이니까 별로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왜 해명에 기간제가 나오고 정규직이 나옵니까? 선관위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 사람이 부인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인정을 했는데 왜 2번 투표했냐? 남편 걸 대신 투표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했으면 몰라도 선관위 직원이 그런 걸 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선거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이유들을 정말 설명 잘 해주셨고 더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선관위는 그 관계자들 모두가 뭐 기자 몇 마디 뭐 어떻게 발표 몇 마디로 사과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단체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고, 이거를 민주당에서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선거는 먼지 한 톨 없어야 돼요. 부실 선거다, 뭐 부정 선거다 얘기하는데 부실한 거 자체가 부정 선거고 부정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라도 있으면 선거만큼에서는 단체로 책임을 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든 사퇴를 하든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도 처음부터 뭐 대장동 백현동 저질렀겠습니까? 음주운전 하다 보니까 괜찮고 사칭 하다 보니까 괜찮으니까 점점 더 심각한 자범이 된 건데, 선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댐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점점 무너지고 부서지다 구멍 나고 포칼포칼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선거도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조금이나마 뭐 투표수가 차이가 난다던가 뭐 신촌, 수영구 여러 곳에서 문제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전국적인 재검토를 하던가 아니면 한 표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아예 재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모두를 4,400만의 선거인단 모두를 안심시킬 생각을 해야지,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 큰일 난 겁니다. 이미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관위가요, 어제 어떤 분이 SNS에 파란색 옷을 입고 들어가는 막 인증하고 있는 사람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걸 내리게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근데요, 좀 이상한 게 중국인들이 그렇게 SNS 자기 영상으로 막 인증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투표장에 들어가는 걸 아예 과정을 다 찍고 기표소 안에서까지 영상 찍고 기표소에서 도장 찍는 것까지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 그 주민증 신분증에 얼굴 사진이 살짝 노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CCTV랑 거기 신분증이랑 신분증 스캔한 거랑 이런 거 다 대조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잡아낼 건지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오스트리아에서 2017년인가에 대선이 있을 때 개표를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약간 일찍 시작한 선거구가 몇 개 있다는 이유로 선거를 무효하고 재투표를 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무결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재투표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저는 문명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저도 한 말씀. 이거 부산 수영구에 있었던 거는 이게 지금 투표 참가인이 기록한 것과 선관위가 발표한 게 100표, 200표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CCTV 다 돌려봐야 됩니다. CCTV 다 돌려봐서 실제로 CCTV에서는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고, 근데 이때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몇 명인지 차이를 재서 그것을 선관위가 지금 소상히 밝혀야지 증거가 버젓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CCTV 돌려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세 분이 쭉 설명하신 대로 이건 뭐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주호 권한대행이 이 선거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첫날부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심각한 부실,
그리고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거 관리를 책임진 최종적인 책임자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결단을 내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 사전투표를 무효화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무효화하기 전에 지금 어제 하루 또 오늘도 수많은 그 의혹들이 이미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되고 이게 오해였다면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그 조사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안에는 본투표 연기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헌법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6월 3일이. 그냥 국무회의가 의결해서 6월 3일 날 우리가 투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를 국무회의가 의결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5월 29일, 5월 30일 사전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 본투표 연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를 연기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사전투표 첫째 날 하루만으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무결성이 이미 심각하게 침해됐다. 여기 훼손됐다. 그러니 이대로 그냥 강행해서 계속해서 투표 후에도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투표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최소한 며칠이 필요하니 본투표 날짜를 늦추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선거 보이콧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부정투표인 줄 뻔히 알고 이미 부정투표로 오염된 걸 뻔히 알면서 꾸역꾸역 가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처럼 이렇게 가서 투표해가지고 부정선거로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그 다음날부터 자유우파 국민들이 투쟁할 텐데 제2의 4.19가 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빤히 예상되는 이런 국가적인 더 대변란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합법적으로 있어요. 저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사실이 아니면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투표하십시오 하면 돼. 맞습니다. 사실이라면 책임자 찾아서 처벌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미 오염된 투표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투표 늦추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국회에 의결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최소한은 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투표가 그냥 숫자 놀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신데도 건강 때문에 그런데도 투표장에 나가요. 그래서 그 숫자 1이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그 투표자의 마음이 들어간 투표 한 표 한 표고 민주주의는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가 그 뿌리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관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라는 단어로 정당을 껴서 만들 거면은 적어도 이 투표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에서만큼은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권효 대표님. 저요. 예. 예. 권씨가 두 명이라 가지고. 예. 예, 이제 뭐 참 사전 투표 두 번째 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뭐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이 관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투표 잠깐 중단하고 검증한 이후에 다시 재개하자라는 노력과 또 그러면서도 우리 또 이재명 후보의 정말 큰 문제와 김문수 후보의 참 훌륭한 점들을 더 부각해서 그 사이에라도 사람들을 좀 설득하는 노력 이걸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참 우파는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의무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승명이겠거니 생각하고 각자 주변 사람 한 명 더 설득하고 또 주변 사람의 이 선거의 어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얻고 하는 노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권영영 대표님. 네. 선거 부실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사실 참담한 마음이 있고
이게 국민의힘이든 우파들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과 합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분노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의 투표가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만약에 조작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실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지금 바로잡고 가야지 그냥 또 다시 우야무야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양당 모두 이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꼭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현재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시청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성국 방송에서 불러주시고 여기가 큰 주축으로 서주셔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해가지고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저 저희들의 목소리로 끝날 게 아니라 주변의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영상 보여주면서 알려줘도 되니까 꼭 이번 투표에 많은 기여를 전국민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 탄탄대로 권예영 대표, 그리고 이대남 우회전의 김찬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